큰 도움이 될 테니까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해야 되는 부분부터 A의 n제곱근 가자.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무슨 말이에요? n번 곱하여 A가 되는 수. n번 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해석 방정식. n차 방정식이죠. x의 n제곱은 A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연히 A가 0만 아니라면 이제서 서로 다른 n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는 n개가 존재해요. 근데 n개 중에서 누가 있어요?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면 A가 0일 때에도 얘는 이제 중근이 n개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A가 0만 아니라면 서로 다른 n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근인 것도 있고 허근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중에 실수인 것은 누가 있을까? 방정식의 이야기로 가면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 x좌표를 의미한다. y는 x n제곱과 y는 a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래프 그린 건 이미 앞에서 했고요. 이제는 정리된 결과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n이 짝수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가 있어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n의 홀짝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a의 부호를 가지고 이렇게 경우들을 나누죠. n이 만약에 짝수예요. n이 짝수면 짝수번 곱하면 얘가 이런 거잖아. 실수를 짝수번 곱하면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양수가 되는 건 몇 개 있을까? 2개 있습니다. 그 2개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죠. a가 0이야. 그럼 n번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개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얘가 0 이렇게 되죠.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애는 없어요. 홀수 번 곱해서 a가 되도록 하는 수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항상 1개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물론 n이 홀수일 때는 이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라는 애도 n제곱근 a라는 애도 a의 n제곱도 모두 부호가 같다. 만약에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8이 들어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음의 실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누가 있을까? 몇 개 있을까? 그 개수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유형 정리가 끝.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A의 n제곱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A 얘를 미치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n 지수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지수가 자연수예요. 이때는 밑이 실수죠. AN제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A를 그냥 n번 곱해주세요. A를 n번 곱하라 라는 의미야. n번 곱하라.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랬어. 근데 지수로 확장합니다. 정수 범위로, 유리수 범위로, 그리고 마지막 실수 범위까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는데 그때 목표는 명확하죠. 목표가 뭐예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던 무슨 법칙을? 지수 법칙을 여전히 어떻게 성립하도록 하라 이런 거죠. 근데 지수 법칙을 성립하려고 하면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려면 새로운 수의 표현들을 정의해야 됩니다. 새로운 수의 표현들을 정의해야 돼. 지수가 0이야. A의 0제곱 0번 곱하라고? 지수가 마이너스 1하고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번 곱하라고? A의 2분의 1제곱 2분의 1번 곱하라고? A의 루트 2제곱 루트 2번 곱하라고?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몇 번 곱하세요 의미를 갖지 않아요. 지수를 확장하면서 이제는 몇 번 곱하세요 의미를 갖지 않아. 여전히 지수 법칙 성립해야 돼.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새로운 수의 표현을 정의하고 두 번째,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미체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의미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실수 전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수 함수를 다룰 거거든요. 함수로서 나오려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2를 몇 제곱해야 5가 될까? 2를 몇 제곱해야 10이 될까?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지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라는 것도 정의를 낼 겁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정수인 지수로 갑시다. 정수인 지수로 가면 a의 0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해야 되거든요.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 a분의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역수치에서 n제곱. 결국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치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정수인 지수가 되면 a가 0이 아니어야 성립을 하는구나. 두 번째, 이제는 유리수인 지수로 갑니다. a의 n분의 m제곱, n분의 1제곱, a의 n분의 m제곱이 등장을 해요. n분의 1제곱, n분의 m제곱, 지수에 있는 유리수의 분모는 뭐름이에요? 거듭제곱근. n제곱근 a, n제곱근 a의 m제곱. 근데 거듭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얘가 이제 a가 양수일 때 그때 지수 법칙이 모순 없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인 지수까지 짠 넘겼고 이제는 세 번째 실수인 지수로 넘어옵니다. 실수인 지수에서는 새로운 수의 표현을 정의하지 않아요. 대신 지수가 실수 전체의 범위로 확장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거랬죠.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합니다. A와 B가 양수야. 그리고 X랑 Y는 실수야. 자, 지수 법칙 갑니다.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했어요. 지수의 합이 되죠. 미치 같은 두 수를 나눴어요. 지수의 뺄셈이 됩니다. 이제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 곱의 거듭제곱까지 하면 끝. 지수를 분배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지수를 실수 전체의 범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요. 새로운 수의 표현들 알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의 표현들을 가지고 유리수인 지수 혹은 무리수인 지수가 되더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은 성립해 간단한 계산 문제 반드시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a의 마이너스 n분의 m제곱을 봤어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사고해야 된다고요? 행동원칙.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를 역수치해야죠. a분의 1에 n분의 m제곱. 그러니 n제곱근 안에 a의 m제곱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수가 무리수가 되었을 때 생각해야 돼요. a의 2 더하기 루트 2제곱에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과 a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 곱하기 a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얘들을 비교해야 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둘을 곱하는 거죠. 따당 곱하면 a의 4 빼기 2제곱. 그래서 a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의 덧셈이니까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없어지고 a의 몇 제곱? a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에서 정리해야 되는 두 가지 유형이 끝이 났고요. 로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a의 x제곱은 n이야. 지수를 실수전체의 범위로 확장을 했어요. 얘가 실수전체의 범위야. 그때 이 a라는 애는 양수여야 되죠. 그리고 n도 그럼 양수고. 근데 a가 1은 아니어야 되는 거야. 1이 아닌 양수 a를 거듭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때의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래에 있는 a 얘가 미치죠. 뒤에 있는 n 얘가 진수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과 같다. 밑과 진수의 조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둘 다 양수인데 밑은 1이 아니어야 해. 그래서 밑진수 조건이 2차 부등식이랑 함께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부등식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를 거듭제곱해서 n이 되도록 하는 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로그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을 알아? 그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 이제 로그의 성질, 로그입니다. 로그의 정의를 알고요. 그리고 지수 법칙을 알고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들이 빠바바방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 이런 값들을 알아야 되겠지. 진수가 1이에요. 로그 값은 얼마? 0. 진수가 밑과 같습니다. 로그 값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밑이 얼마이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 진수가 밑과 같으면 로그 값은 1. 괜찮아요? A를 몇 제곱해야 1이 되니? A를 몇 제곱해야 A가 되니? A의 0제곱이 1입니다. A의 1제곱이 A입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로그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 더하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 빼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 자,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고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빼면 진수의 곱, 진수의 나눗셈이 되는 것. 로그의 덧셈과 뺄셈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때 로그의 밑변환이 등장을 합니다. 로그의 밑변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1이 아닌 양수 C에 대하여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 분의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 모양으로 기억. 원래 로그의 밑이 분모의 진수로, 원래 로그의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로그의 밑의 변환을 하고 나면 로그의 곱셈이 가능해지고요. 또 로그의 밑이 같은 경우에 나눗셈도 가능해집니다. 로그의 곱셈은 기억하자. 로그의 곱셈은 진수의 자리 바꿈이다. 로그의 곱셈은 진수의 자리 바꿈이다. 로그의 밑변환을 하고 나면 또 성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는 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분의 1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네 번째 모양은 이제는 밑의 거듭제곱도 진수의 거듭제곱도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모양 밑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튀어나오죠.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튀어나오고 나면 얘는 m분의 n 되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얘도 밑의 변환에서부터 오는 거다. 유도는 못하지만 결과는 알고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모양입니다. 로그가 지수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수에 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리 바꿀 수 있죠. A랑 C랑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의 계산 문제도 끝이 나는 거죠. 로그의 정의, 로그의 계산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 얘가 조금은 연습이 필요한데 그건 아주 기출 문제로 해드릴 겁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레벨 3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로그로 주어진 관계식이 있어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들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 저걸 만족하는 순서쌍들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 그건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형태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대단원에서 4시간에 걸쳐서 정리했던 개념들을 쫙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손으로 적어보시고요. 그럼 스톱 멈추고 여러분들 직접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레벨 1 문제 오늘 함께 해결하러 갈 텐데요. 레벨 1의 10문제 너무 쉽습니다. 사실 10문제 계산하는데 10분 안에 당연히 푸셔야 되죠. 그리고 차근차근 혹시라도 어려웠던 부분들 있으면, 실수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면서 짚어드릴게요. 자, 레벨 1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되게 짧잖아요. 보통 이제 강의 루틴이 처음에 강의 딱 들어갈 때 머리를 이제 이발하러 가요. 근데 이번에 머리 자르러 갔는데 평소에 잘라주시던 분이 없어서 다른 분이 잘라주시느라 왼쪽을 더 많이 올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지난번에 강의를 촬영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기가 이제 5살인데 딱 안아주면 항상 제 볼이나 막 머리를 만져요. 근데 만지다가 아빠 오늘 대머리가 되니까 보들보들 기분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대머리라서 아빠는 여기 반대쪽도 대머리고 전부 대머리였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아이가 필립이라서 필립아 그럼 필립이도 그럼 아빠처럼 한번 시원하게 이쪽에 한번 올려볼까? 이러니까 갑자기 또 엄마가 옆에서 나타나서 등짝을 한 대 세게 때렸죠. 그래서 이 머리는 당신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항상 평소보다 더 많이 올려친 것 같아서 여기 왼살이 계속 보여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